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검사 공정에 대해서 테스트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소개드릴 회사는요, 넥스틴입니다. 회로 패턴 검사를 이제 하는 회사고요. 우리 반도체에서 불량 검사 중에요, 회로 패턴 쪽이 한 40%에서 한 50% 정도까지 검사의 원인이 대부분 이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로 패턴을 잘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회로 패턴 검사는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브라이트 필드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다크 필드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잘하는 회사는 KLA라는 회사입니다. 네, KLA가 다 잘하고요. 브라이트 필드는 거의 뭐 KLA가 독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크 필드 쪽에 그나마 국산하는 게 넥스틴, 네, 넥스틴이라는 회사하고 히타치 정도가, 이제 히타치가 일본 회사죠. 네. 이런 회사가 이제 여기 좀 진입해서 하는 거고요. 자, 전체 시장을 보면 브라이트 필드가 한 70% 정도 되고 다크 필드가 한 30% 정도 됩니다. 넥스틴은 다크 필드 쪽에서 한 3% 정도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KLA라는 회사가 워낙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크 필드는 한 30나노까지 검사가 가능하고요. 브라이트 필드도 한 15나노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거는요, 왜냐하면 광원이 달라요. 다크필드 쪽은 UV라는 광원을, 자외선을 쓰고요. 여기는 DUV 광원을 쓰죠. 네. 우리 노광에서 배우시겠지만 단파장을 쓸수록 더 미세한 그게 가능하잖아요. 미세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보라크립톤 기반으로 하다가 보라 아르곤으로 갔다가 EUV로 가는 것도 결국 광원 자체를 단파장으로 계속 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크필드 쪽에서 굉장히 잘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요, 매출이 16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64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2분기가 250억,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냐면요, 수주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상반기에만 특히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7차례 정도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뭐 SMIC, YMTC, JHICC 뭐 이런 중국 업체들 대부분 다 한다고 보면 되고요. 최근에는 SK하이닉스 쪽도 수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쌓여 있고요. 아마 상반기 수주 받은 것만 해도 작년 전체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간 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21년 실적이 매출이 571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20억 정도를 지금 달성을 했고요. 올해 22년 전망치는 매출 800억에 영업이익 한 350억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요. 상향 조정됐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수주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매출이 한 106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한 480억. 영업이익률이 어마무시하죠. 네, 40%대 중반을 나옵니다. 현재 시총은요, 지금 5,850억. 영업이익률 40%대 나오는 회사가 5,850억 시총. 거의 10배 한 초반 정도의 그죠? 네, 초중반 정도의 PR이기 때문에 싸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소개드릴 회사는요,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회사는 항상 넥스틴하고 비교가 되는 회사였는데요. 왜냐하면 전공정 쪽에서 검사하는 국내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 넥스틴은 회로 패턴 검사고 얘는 정렬 검사입니다. 정렬,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회로들을, 반도체는 수직으로 계속해서 적층을 하잖아요. 그 회로 간의 정렬이 똑바로 되는지 요거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버레이 장비라는 거고요. 오버레이 장비라는 거고, 요게 노광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광 공정당 한 1.5대씩 쓰다가 이제는 노광 공정 자체가 이제 EUV로 되고 굉장히 노광 공정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요게 한 3대까지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숫자로 보여준 거는 좀 미흡하긴 합니다. 네, 기존의 1.5대에서 3대 정도로 늘어날 거다라는 게 이제 이 회사의 뭐 생각인 거고, 경쟁사는 당연히 또 KLA라는 회사가 경쟁사고요. 그리고 ASML이 또 일부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하고 글로벌리 경쟁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실력은 있다. 다만 수주나 실적으로 보여준 거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겁니다. 자, 1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요. 매출 99억 나왔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한 16억 정도 나왔습니다. 적자고요. EQ는 전망치가 아직 없습니다. 작년 연간으로 보면 매출이 395억, 영업이익이 19억 정도 나왔고요. 자, 22년 전망치는요. 매출이 한 45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5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 1370억 정도 됩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드릴 회사는요. 인텍플러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인텍플러스고요. 이 회사는 3D AOI, 네, AOI 검사 장비를 하는 회사고요. 원래 3D AOI를 잘하는 회사는 고영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반도체 쪽에 좀 특화를 해서 굉장히 잘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인텔을 잡았죠. 인텔을 잡은 게 굉장히 주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성장세를 달리고 있고요. 이 회사는 총 4개의 사업부가 있습니다. 1사업부가 있고 2사업부가 있고 3, 4사업부가 있는데요. 1사업부는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입니다. 검사 장비고 2사업부는 플립칩 BGA, 그리고 세 번째가 디스플레이, 네 번째가 2차 전지입니다. 사실 성장의 핵심은 1사업부하고요 4사업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뭐 플립칩 BGA도 뭐 나쁘진 않은데요. 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1사업부하고 4사업부에 비해서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고요. 1사업부가 작년에 520억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한 630억 정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인텔향은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가 있고, 그리고 2사업부가 한 245억 올해 했는데, 작년 했는데 올해는 한 31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은 작년에 뭐 한 120억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140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조금 요거보다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작년에 한 250억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한 320억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 근데 요게 전수 검사가 아니에요. 이게 샘플 검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전수 검사로 되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컨셉인 거고요. 약간 요런 샘플에서 전수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검사가 물론 3D AOI도 있는데요. 원자 현미경도 약간 그런 컨셉입니다. 원자 현미경도 검사가 확대되면서 전수 검사가 되면 더 많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샘플 검사는요, 한 10,000개 중에 몇 개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사하는 거고요. 전수 검사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검사하는 게 전수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요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1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 316억 했고요. 영업이익은 58억 정도 나왔고, EQ는 지금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EQ가 한 350억에 영업이익 75억 정도 나왔고요. 작년으로 보면, 연간으로 보면 작년에 매출 1197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75억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총이 굉장히 쌉니다. 2,300억으로 많이 줄었고요. 22년 올해 실적을 한번 보면요. 올해 실적은 매출 1,400억에 영업이익이 32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만 지금 133억 정도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하반기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정도는 실적을 비트할 수 있겠다. 시총 2,300억 비해서는 올해 실적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제가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고영입니다. 고영 테크놀로지죠. 3D 검사 장비 세계 1위입니다. 3D SPI라는 게 있고요. SPI는 이제 인쇄회로 검사, PCB 쪽에 인쇄회로 검사 쪽이고, 3D AOI 쪽이 있고요. 그리고 3D MOI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실장 검사고요. 요거는 인쇄 검사고, 요거는 외관 검사입니다.
모든 게 이제 비전개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뇌수술 로봇 카이메로라는 제품. 이게 이제 이미 납품이 되고 있고요. 뭐 테스트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상용화가 된 겁니다. 상용화가 됐고 국내에 이제 KFDA는 승인을 받았고요.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미국으로 나가야 되는 시점인 거죠.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에는 반도체 쪽에서 조금 미흡했어요. 이 회사는 스마트폰하고 전장 쪽에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특히나 전장 쪽이 지금 제일 성장 동력이 좋은데 전장 쪽에 신경 썼는데 그동안 반도체 쪽을 좀 신경을 못 써서 인텔플러스가 굉장히 고성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회사도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많은 매출이 늘고 있고 지금은 서버향 쪽으로 굉장히 매출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할 만하고요. 이 회사 1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683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15억. 그리고 EQ는 매출이 750억에 아직 공시 안 했으니까 영업이익 한 140억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 저 연간으로 보면요, 매출이 2,743억 정도 했고 영업이익은 414억. 시총이 되게 비쌌는데 요즘 많이 싸졌어요. 네, 시총이 지금 1조가 깨졌습니다. 8,960억 이고요. 올해 연간으로 보면요, 22년 전망치는 매출 2,9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벌써 255억 했기 때문에 충분히 500억은 하반기가 만약에 슬로우하다고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도 1조가 안 되는 시총에다가 의료 장비, 의료 로봇 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은 있겠다. 다만 이제 외국인 비중이 높은 주식이라 요즘같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시점에서는 쥐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이 회사는 심플합니다. 원자 현미경 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라인하고요, 실험실 이런 데 많이 씁니다. 실험실 이런 데 많이 쓰고, 일단 전수 검사는 아니고요, 샘플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전수 검사로 좀 더 확장되면 대박인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LD 같은 경우도 원자 단위로 증착을 해야 되고, 그죠? 3나노 GAA 같이 트랜지스터 구조도 굉장히 특이하고 복잡하고, 그죠? 이런 것들 다 봐야 되죠. 그리고 TSV 같이 웨이퍼에다 구멍 뚫어서 검사해야 되죠.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지, 이런 것들이 계속 구조도 복잡해지고 비아홀 자체도 미세해지고,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원자 현미경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최근에 노광 공장에서 쓰는 포토마스크 쪽에 또 이 원자 현미경 검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펠리클 쪽에 이제 이런 쪽에도 검사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이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가 매출이 178억에 영업이익이 6억, 2분기가 매출이 260억에 영업이익이 6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총 보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6,370억입니다. 와, 이거는 왜 이렇게 비싸지? 그렇죠? 많이 내려온 겁니다. 항상 비싼 회사였고요. 네,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부담이 있는 회사긴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한 기술을 하는 회사라는 거고요. 작년 연간으로 보면 21년 매출이 853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75억 정도 나왔고, 22년 전망치는 매출 1,300억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수주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난해 전체 연간 수주액이 920억이었는데요. 네, 920억이었는데 지금 상반기만 600억 정도를 했습니다. 지금 1분기만, 1Q만 600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수주 잔고가 이 정도 흐름이면 올해 실적을 맞추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 그리고 시총이 지금 6천억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300억으로.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기술 자체가 글로벌 이제 탑 수준에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MG강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혹 시간이 되신다면 다음 주제는
건식, 습식 식각 및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네. 요거는 제가 과거에 사실 식각 공정에서 한번 주제를 다룬 적이 있고요. 원래 반도체 공정은 처음에는 습식 식각을 썼어요. 습식 식각을 썼는데 이게 이제 1마이크로미터 이하 나노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대부분 건식 식각으로 많이 갔고요. 습식 식각은 PCB 제조 이런 쪽에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정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습식 식각 쪽에 세정 장비를 하는 회사는 KC텍, 제우스 같은 회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케미칼류를 하는 회사는 이제 솔브레인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솔브레인은 조금 특이해요. 이게 미세 공정이 떨어지는 쪽에 하는 게 아니라 랜드 플래시 쪽에 이제 식가객을 하고, 그리고 3나노 GAA 같은 굉장히 최첨단 공정에도 식가객을 합니다. 그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식 세정 쪽에서는 테스 같은 회사들이 GP 뭐 이런 쪽으로 불 쏘가지고 선택적으로 뭔가 이게 씻어내는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SK라는 회사가 PR 스트립 쪽에서 넘버원인 회사고, 베벨 엣치 뭐 이런 쪽으로도 국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기회 되면 디테일하게 한번 주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네. 주말에 푹 쉬시고요. 다음 주는 반등하겠죠? 네. 제발 좀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